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PPT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자료는 제가 다운을 우리 이방이동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를 다운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요거 다운 받으신 분은 받았습니다 하고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료도 다운을 해서 여러분 모니터 두 개 쓰셔도 좋고 하나 쓰시는 분은 이렇게 한쪽을 PPT를 놓고 또 한편으로는 오른쪽에다가 유니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수업 준비를 해주시면은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한 줄 한 줄 짜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유니티 설치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유니티 설치하기 요거를 보시면서 유니티 설치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블로그 자료 같은 거 쓸 때도 예를 들면은 찾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은 내용들 막 다루다 보면은 좀 어려울 때는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제 블로그의 맨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이 검색 창이 있어요. 이 검색 창에다가 놓고 뭐 내가 설치 유니티 설치다 그러면은 유니티 설치를 다시 보고 싶다. 물론 뭐 구글 검색하면 더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오겠지만 제 자료 내에서 찾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 블로그가 한 그래도 한 3천 개 있다 보니까 못 찾아요. 물론 이렇게 잘 찾을 수 있도록 폴더를 많이 만들어 놨지만 그래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C샵에다 넣었나? 유니티에다 넣었나? 뭐 어디에 넣는지 막 뒤적뒤적 돼야 되니까 때는 검색을 이용해서 찾으시면은 벌써 이 제 자료 내에서도 21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유니티 설치하기 뭐 이렇게 찾으면 바로 클릭하면은 해당되는 자료를 뜨고 있고 이거는 여기 위에 있는 것이 이 블로그 이게 폴더명이거든요. 그러니까 C샵 기초에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폴더명이고, 왼쪽에 보면 C샵 기초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돼서 하는 것이고, 이제 목록 보기로 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 이제 다른 글들 이게 있는 건데, 얘는 C샵 기초에 예를 들면은 2023년 9월 8일 거니까, 여기서 또 더보기로 해가지고 찾아보면은 옛날 자료들 쭉쭉쭉 보면은 뭐 2번 이렇게 내려가면 2023년에 설치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 블로그 내 폴더의 글들을 를 검색하는 법을 어,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잘 찾을 수가 있고 제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블로그 제목이 뭐 과학기술, 로봇, 인공지능 이렇게 했지만 웬만하면 제가 많은 자료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뭐 화학도 가끔씩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화학에 대한 것들 물리고 뭐 아무튼 물리 그러면 또 물리에 관한 것들 기초 또 많이 좋은 예요. 수학이면 수학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뭐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만큼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좋은 팁이 있다 그러면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 많은 우리 구독자들에게 좋은 내용을 어,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이제 또 지난번에 또 했지만 음, 한번 음, 예, 강의 자료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샵 기초. 지난번에 했죠. 헬로 유니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강의실에서 해본 거, 이번에는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로 유니티를 한번 설치를 해보는 걸로,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블로그 쓰는 법, 목록 열기 이용해가지고 블로그 보는 거 지금 조금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제 검색을 이용해서, 찾아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링크도 연결해 놨으니까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키보드로 오브젝트 움직이기,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키보드로 오브젝트 움직이기. 요거는 아마 이제 오늘 오후에 두 번째 시간에 할 거니까, 유니티 특강 키보드로 움직이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아까처럼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키보드로 오브젝트 움직이기 치면은 얘가 어느 폴더에 있는지를 또 알려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공유하는 내용들을 내가 좀 더 찾고 싶다 그러면 요거 링크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혹시 링크가 또 잘못 또 표시될 수도 있으니까 고경철 블로그 내에 키보드로 오브젝트 움직이기라고 키워드 이렇게 치면은 이 위치를 알려주니까 때 여기에 제가 소스니 뭐니 다 넣어놨으니까 요걸 보시고 또 따라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제 수업을 따라서 해볼 수도 있고 블로그를 보면서 해볼 수도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같이 해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는 뉴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걸 여기다 딱 놓고 네, 뉴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 프로젝트니까 유니티를 항상 시작할 때는 뭐든지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 명을 뭘로 할 것이냐, 두 번째로는 폴더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폴더 위치부터 이런 뉴 버튼을 눌러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또 여러 가지 템플릿을 고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많은 템플릿이 있지만 제일 위에 있는 2D 렌더 프로 파이프라인 요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여기서부터 어긋나면 엉뚱한 또 템플릿으로 인해서 서로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응답을 요구하겠습니다. 2D 라고 해주십시오. 채팅창에. 네, 중요합니다. 2D로 안 하면 아예, 물론 3D 나중에 다룰 거예요. 하지만 2D로 우선 시작을 하겠다. 2D부터 하고 3D로 한 차원 한 차원 올려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2D. 그 상태에서 프로젝트명을 마이 프로젝트가 기본 이름인데요. 오늘은 마이 프로젝트라고 하면 또 모양이 이상하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9월 22일이죠. 그럼 저는 0922라고 하겠습니다. 0922 이렇게 해서 조금 이름을 어, 별도로 붙이고 폴더 위치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클릭해 가지고 폴더 위치도 어디로 할 것인가를 좀 잘 선택해서 이번에 저는 어떤 화면에 여러분들과의 수업을 로봇공학 응용을로 네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를 이 상태에서 실렉트 폴더 하면 오류가 나니까 하나 더 올라가 가지고 폴더 위치니까 폴더를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고 여기서 select 폴더 요걸 누르셔야 됩니다. 네.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세팅이 바뀌었고 자, 이 상태에서 create 프로젝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시간이 걸려요. 자, 걸리는데 얼마나 걸리나 여러분들 노트북에 따라서 어, 속도가 결정되겠지만 파란색이 이제 여기서부터 움직여가지고 쭉쭉쭉 진행이 되면서 여기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프로젝트를 만드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여기 메시지가 뜹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어서 그 상태까지 이걸 뭐라고 하냐 프로그레시브 바라고 그러는데요. 프로그레시브 바가 좀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레시브 바가 생겼으면 여기다가 프로그레시브 바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시겠습니까? 윈도우 프로그램 쓰는 말이에요. 프로그레시브 바. 네. 여러분들 강의 시작 1분 전 다들 돌아오셨나요? 자, 돌아오셨으면 네, 시작 준비됐습니다. 해 주십시오. 준비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응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좀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짝짝짝짝짝 이렇게 채팅창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준비 상태를
잘 체크해서 또 저 혼자 막 달리면 또 너무 뭐 못 따라갈 수도 있고 또 너무 느리면 막 속이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리싱크로를 잘 해가지고 어, 재미있게 저와 함께 유니티를 공부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제가 또 로봇 이야기 또 여러분들의 그 사회적인 현상 또 이런 것도 또 중간중간에 제가 잡담 비슷하게 뭐 잡담이라기보다는 아주 그 여담 여담 비슷하게 많이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많이 좀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뭐, 사실, 이제 화면이 이 상태가 나왔으면, 이제 여기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왔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파란 화면과 함께, 네, 2차원 초기 화면이 나와야 합니다. 네, 한 명, 두 명, 쭉쭉쭉. 다 응답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뭐 충분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까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상태를 보시면, 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유니티 창에 대한 설명을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이게 메뉴바가 보입니다. 메뉴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은, 네, 하이라키라고 보이죠? 하이라키가 이제 계층 창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이 이제 하이라키고, 여기도 하이라키 창을 줄였다, 늘렸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길어지면은 또 이렇게 이름이 길어지면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하이라키라는 건 말 그대로 그 하이에 뭐가 생기는 건데요. 얘가 막 생기다 보면은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가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여기 이렇게 계속 밀려 나가면 얘를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파란 창이 이 부분이 이제 게임 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게임 창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탭이라고 해가지고 씬이라는 탭을 누르면 이 씬으로 또 이렇게 바뀝니다. 네, 씬 창. 네. 이건 갑자기 제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여기가, 뷰가, 신텔이 확장이 되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원래대로 돌아가나요? 네. 여기 당황, 당황을 했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이게 갑자기 돌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그 증창이 갑자기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신템만 보이고 맙니다. 네. 어떻게 해야 얘가 백승창이 보일까요? 네, 잠깐만요. 잘못 건드렸더니, 좀, 이렇게 닫고,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했을까요? 패키지 매니저 이것도 아니고요. 일단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를 건드려서는 들어오고, 여기 과거로 들어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원래대로 돌아가는 방법. 오른 버튼 눌러볼까요? 게임 탭. 게임 탭도 사라졌어요. 여기 눌러볼까요? 네. 맥시마이즈. 요게 문제였군요. 그러면 이거 풀면 돌아왔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뭐 아마도 여기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씬 탭이라고 하고 다시 게임 탭, 씬 탭 이렇게 여러분이 눌러보시면서 토글 모드로 이 두 개의 탭밖에 없어요. 씬 탭과 게임 탭 이런 게 있고 씬 탭으로 가셔가지고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두 개를 많이 쓰는데요. 피봇이라는 걸 눌러가지고 피봇이냐 센터냐 이걸 선택하는데 피봇으로 주로 선택해서 씁니다. 이건 나중에 그룹 계층화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이거 피봇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시고 여기 또 오른쪽에 로컬이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해 보시면 로컬과 글로벌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단은 로컬로 세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씬 탭에서는 피봇과 로컬이라는 서브 탭이 존재를 하고 게임 탭에서는 뭐 주요 쓰는 건 아닌 게임 탭에서는 이제 실행할 때 나타나는 화면인데
여기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씬 탭에서는 이렇게 모눈종이 같은 게 나타나죠. 이게 2차원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요 모눈종이 하나가 단위가 1입니다. 모눈종이가 두 개면 단위가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런 이제 포지션을 계산할 때 포지션 값의 1과 2의 의미가 뭐냐 할 때 모눈종이의 크기를 가고 이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즈모라는 게 있는데요. 툴바죠. 툴바. 네, 이것도 나중에 사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씬 탭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층창도 이렇게 보시면은 계층창에 여기 플러스라는 게 있고 플러스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쭉뭐 메뉴들이 뜨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조금 사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다 써보지는 않았고요. 크리에이트 엠프티, 2D 오브젝트, 3D 오브젝트, 이펙트, 라이트, UI 정도, 카메라, 이 정도 써본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가면은 많은 기능들을 더 쓸 수 있을 것 같고, 2D 오브젝트에서도 스플라인, 밑에서 서클과 렉탱글, 트라이앵글, 스퀘어 이런 정도 써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써본 적도 없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주가 스프라이트과 이 중에서 캡슐, 서클, 스퀘어, 트라이앵글 정도 써본 것 같습니다. 3D 오브젝트도 보시면 나중에 쓰겠지만 큐브, 스피어, 플레인 이 정도만 써본 것 같고 나머지는 써본 적이 없어요. 실린더, 캡슐 이거 써볼 수도 있겠죠. 트리 이런 것도 있는데 윈드존 아니면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개발하다 보면 자연 상태까지 터레인 이런 막 바다도 꿀렁꿀렁한 상태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것 같긴 한데 안 써봤어요. 지금. 중요한 건 이제 로봇 쪽에서는 이런 자연 환경보다는 3D, 2D, 스퀘어, 실린더 이런 것만 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안 써봤고요. 이펙트도 나중에 여러 가지 쓰겠지만 거의 안 써본 것 같고 라이트도 다이렉트 라이트냐 포인트 라이트냐 조명 상태에 마치 우리가 촬영장에 카메라 세트와 조명 장치 그다음에 소품들 이런 거라고 본다고 할 때 그런 조명 장치에 대한 여러 가지 세팅이고요. 오디오도 나중에 오디오도 추가할 수 있으니까 오디오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 안 써봤어요. 비디오 플레이어 같은 게 있네요. UI도 나중에 우리가 U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텍스트나 버튼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할 때 게임 아이템 같은 거 선정하고 이렇게 피치 선택하고 그러면 UI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UI들을 여기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 등등해서 또 나머지는 또 안 써봤어요. 제가 써본 것만 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더 따라서 제가 걸어온 길을 여러분 뒤따라오시면은 금방 빠른 시간 내에 저 정도의 유니티 사용자 수준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디트로 가볼까요? 이 정도가 이제 하이라키 창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에디트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러스 밑에 이제 샘플 씬이라고 있죠. 샘플 씬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씬명인데요. 씬에 대해서 또 씬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씬명은 어디서 분출을 하냐면은 이제 여기 아래쪽에 이제 프로젝트 창이 있고 컨솔 창이 있습니다. 역시 탭이 두 개가 있죠. 프로젝트 창과 컨솔 창.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이라키, 씬, 게임, 인스펙터, 프로젝트, 컨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것만 다 쓸 거예요. 이 6개가 여러분 머릿속에 딱 이렇게 친숙해져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프로젝트 창을 클릭하시면 또 여러 가지 폴더 구조가 보이는데요. 여기서도 좀 익숙해져야 할 것이 그중에서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안 써봤어요. 안 쓴 건 제가 설명 안 드립니다. 주로 쓰는 게 이 패키지하고 SS를 많이 쓰는데 패키지는 나중에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 에세 쪽을 가보시면은 패키지들 뭔가 많은 패키지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거 나중에 생각하기도 하고 에세 쪽에서는 이 씬즈라는 폴더가 밑에 있는데 요게 이제 클릭하면은 샘플씬이라는
현재 씬의 이름이 샘플로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씬명이다. 혹시 씬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냐?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일단 하나만 만들어 본 겁니다. 이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뭐로 바꿀까요? 클릭을 하가지고 한번 원클릭만 하면 얘가 클릭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뭐 있어요? 뭐 헬로우라 그럴까요? 헬로우. 네. 이름 이렇게 이름 바꿨어요. 네, 헬로 유니티 이렇게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씬명을 바꾸는 것까지 테스트를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로 유니티라고 쳐보시겠습니까? 채팅창에서 어려움은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헬로 유니티까지 이제 씬명을 바꾸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뉴 프로젝트 만들었고, 그다음에 2D로 해서 프로젝트 명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왜 표시됐을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씬 탭에 대한 공부를 하는 장면이고, 씬 탭에서 네, 툴바와 네, 여러 가지 화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장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2D 오브젝트 스플라인 밑에 네, 스퀘어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2D 오브젝트 스플라인 스퀘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플러스 버튼 눌러서 2D 오브젝트 스플라인 스퀘어. 네, 여기까지죠. 똑같지 않습니까? 클릭해 주시면은 정가운데에 네모난 스퀘어 도형이 흰색 바탕으로 발생합니다. 스퀘어라고 쳐봐 큰 어려움이 없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계층창에 이 스퀘어라는 게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이름 바꿀 수도 있어요. 바꾸는 거는 스퀘어를 선택하는 거죠. 이제 여기 보면 메인 카메라가 있고 스퀘어가 생겼는데 헬로 유니티라는 씬 아래에 얘를 클릭해 주면은 그 인스펙터 창에 스퀘어라고 뜨지 않습니까? 네, 그 상태에서 포지션은 뭐 이렇게 마이너스 0.03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0이 되어야 되는데 왜 0.03이 됐을까요? 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000, 로테이션 000, 스케일 000, 이렇게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 창을 볼 수가 있는데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 창을 우리가 자주 사용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만약에 이게 실제 강의장이었으면 여러분 트랜스폼 해주세요 그럴 텐데 지금 온라인 강의니까 채팅창에다가 트랜스폼이라고 한번 쳐보시죠. 잠시 여기 제가 메모장으로 좀 표시를 하자면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부르는데요. 트랜스폼은 유니티가 제공하고 있는 그렇게 일종의 그 움직임, 전환, 모션에 관련된 컴포넌트, 모션 관련 컴포넌트다.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필드가 포지션 필드가 있고 로테이션 필드가 있어요. 그리고 스케일 필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필드인데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잘 다룰 것입니다. 포지션 필드, 로테이션 필드, 스케일 필드가 있다. 나머지 뭐 많은 것들이 또 이렇게 있지만 이건 나중에 또 따지기도 하고 스퀘어를 쳤을 때 트랜스폼,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이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메인 카메라도 쳐보겠습니다. 메인 카메라도 치면은 역시 메인 카메라도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죠. 카메라의 포지션, 카메라의 로테이션, 카메라의 스케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또 카메라이기 때문에 카메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공부하기도 하고 이 카메라의 움직임에 관련된 거는 카메라의 트랜스폼이 있구나. 스퀘어라는 어떤 소품이 있다고 치면 이 스퀘어라는 소품에 대해서 또 역시 트랜스폼이라는 그러한 컴포넌트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마다 다 달려있는 컴포넌트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제가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라는 말을 썼어요. 이걸 게임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역시 중요한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 오브젝트라고 한번 쳐봐 주시겠습니까? 이 카메라라는 게임 오브젝트, 스퀘어라는 게임 오브젝트를 말합니다. 네. 아까 씬을 헬로 유니티 했던 것처럼 스퀘어라는 것도 지금 자동으로 만들어진 게임 오브젝트 이름인데요.
이름 바꿀 수 있어요. 바꾸는 거는 얘를 선택하고 인스펙터 창에서 스퀘어 여기 선택한 상태에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으로 바꿔주죠. 얘 로봇이다. 로봇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계층 창에서 로봇으로 바뀌고 뭐지? 인스펙터 창에서 여기가 로봇으로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게임 오브젝트 명칭을 로봇으로 바꿔봤습니다. 게임 한번만에 써보겠습니다. 게임 오브젝트 이름을 바꿨어요. 먼저 뭘로? 로봇. 로봇이라고 쳐보시겠습니까? 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으로 바뀐 상태에서 또 역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로봇. 자, 지금까지 작업한 것들을 우리는 프로젝트 환경이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프로젝트 환경. 프로젝트 환경을 하다 보면은 얘가 저장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럼 뭐 중간에 컴퓨터 꺼졌다든가 하면은 뭔가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방법은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파일을 메뉴바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세이브라는 게 있어요. 선택하면 저장이 되는 거고 혹시 씬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은 씬이 저장된 거고요. 프로젝트 세이브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체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세이브 프로젝트. 요거는 뭐라고요? 씬. 요거는 뭐라고요? 전체. 씬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전체로 해야 돼요. 이게 저장을 해주게 되면 나중에 내가 모르고 닫아버렸어요. 닫아보겠습니다. 딱 닫아. 꺼진 거. 사라졌어요. 뭐만 남아요? 네. 허브만 남죠. 유니티 허브. 얘도 닫았어요. 제가 하다 보면 뭐 그만해야 딱 이렇게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허브를 실행해 주지 않겠습니까? 유니티 이제 허브를 이렇게 실행하면 뭐가 뜨냐면은 자기가 작업했던 최근에 환경의 프로젝트가 뜨는데요. 그 리스트 중에서 내가 최근에 사용했던 내가 또는 열려고 했던 프로젝트를 찾아야 되겠죠. 아까 마이 프로젝트 공부 2라고 했으니까 얘를 원클릭만 하면 되십니다. 원클릭. 왜냐하면 기본이 오픈이에요. 디폴트가 오픈이고 뉴를 누르는 게 아니라 기본이 오픈이기 때문에 얘를 원클릭만 해주시면 좀 기다렸다가 뽀글뽀글 하고 얘가 다시 이때는 이제 오래 걸리진 않아요. 있는데 시간이 네, 10초, 20초는 내가 뜹니다. 바로 뜨고 마지막 상태 뭐가 뜨죠? 로봇 이름 바꾼 거, 그다음에 로봇이라는 사각 렉탱글 스퀘어 오브젝트 만든 거, 씬명은 헬로 유니티로 바꾼 거, 이게 다 보존되지 않았습니까? 이 상태까지 해서 저장하고, 세이브 프로젝트 하고 나갔다 다시 시동해서 여는 것까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다시 열고 불러오고 이런 동작들을 반복해보는 장면입니다.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체인 상태가 열렸으면 성공했습니다 해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하나 따로 저와 함께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뭐 천천히 몸을 풀면서 유니티의 작업 환경을 익히면서 뭐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PPT라든가 아래야 한 거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PPT나 아래야 한글이나 엑셀이나 뭐가 달라요? 네? 자, 생성하고 만들고 변경하고 저장하고 불러오기 이 기능 아닙니까? 이거 다 해보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유니티 프로젝트를 해본 것 뿐이죠. 저 PPT 파일을 생성하고 또 엑셀 파일을 생성하고 그거랑 지금 유니티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만들고 변경하고 저장하고 불러오고 이것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기초의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인스펙터 창에서 이름을 바꾸고
컴포넌트를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역시 로봇을 클릭하게 되면은 인스펙터 창에서 로봇과 컴포넌트가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create 폴더를 해보라 그랬어요. create 폴더를 하고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가 아니라 프로젝트에서요. 프로젝트에서도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를 넣어가지고 폴더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폴더라는 게 있고 또는 그냥 여기서 오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눌러놓고 오른 버튼을 페이버릿이 아니라 아까 뭐였죠? 에셋이었죠? 에셋. 에셋에 놓고 오른 버튼을 눌러서 역시 크리에이트 폴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에셋 폴더라는 걸 선택하고 아까 에셋 폴더 밑에는 씬밖에 없었죠? 씬밖에 없었는데 위에다 놓고 여기다 놓는 게 아니고요. 위에다 놓고 오른 버튼을 눌러서 create folder 이렇게 치면은 이 폴더가 에셋 폴더 밑에 서브 폴더가 발생하잖아요. 여기다 이름을 스크립트라고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네. 네, 여기까지 하면은 까마귀가 이건 이제 뭔가가 안에 내용이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비어있는 상태란 뜻으로 까마귀로 표시됐지만 아무튼 에셋 폴더 밑에 scenes와 스크립트가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오른 버튼을 다시 누르면은 Show in Explorer가 있어요. 그거를 클릭해 보면은 실제 폴더를 볼 수가 있는데 마이 프로젝트 폴더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 만들었던 게 공학 운영 폴더 밑에 마이 프로젝트 2022이고 여기 쳐보면은 여기 asset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asset 폴더 밑에 scenes와 script가 두 개의 폴더가 발생한 걸 알 수가 있고 script 밑에 scenes 밑에는 다시 hello unity라는 내가 이름 바꾼 이름으로 되어 있고 다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스크립트는 비어 있겠죠. 비어 있는 상태지만 아무튼 내가 스크립트를 만들었구나.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익스플로러에서 다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지금 우리가 유니티 환경 내에서 유니티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에셋 폴드 밑에 스크립트를 만드는 거, 그리고 그거를 쇼인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잘 아셔야 나중에 내가 뭘 했는데 이 작업이 다 어디로 간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거구나. 그것도 다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또 자꾸 제가 중간중간에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쇼인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네, 이렇게 음, 그 탐색기 구조로 폴더 구조도 확인해 보는 것까지. 그 다음에 자료 또 가보겠습니다. 네, 스크립트 만들었고 이번에는 그 빈 공간 내에서 C# 스크립트를 치고 그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네, 쉐어라는 이름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빈 공간이 이제 스크립트 여기가 있잖아요. 빈 상태. 여기 클릭하시면은,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빈 상태에서 오른 버튼을 눌러가지고 Create C# Script. 이게 중요합니다. Create C# Script 클릭하시면은 얘가 이게 뜨는데요. New로 되지 말고 여기를 지우고 Square라고 이름을 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딱 그냥 사실은 .cs를 해도 되는데 그 .cs 안에도 자동으로 .cs를 붙이니까 네, 스퀘어 .cs라는 그 파일이 얘가 발생한 걸 알 수가 있고 역시 이것도 오른 버튼을 눌러서 Show in Explorer 가보면은 이 스크립트 밑에 square.cs가 발생했구나. C#의 소스 파일이 발생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도 해서 여러분이 이 상태까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또 완성이 되신 분은, 스퀘어 스크립트라고 해주십시오. 이 환경을 통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점점 발전시켜 나가면은, 이렇게 이제 로봇들도 다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고, 이제 처음 이제, 게임 촬영장이라고 그럴까? 게임 촬영장을 세팅하고 있는 장면이고, 소품 만들고,
카메라 세팅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준비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cs, SC가 아니라 CS예요. 네, 그럼 다시 강의자료. 제 강의자료는 뭐 약간 매뉴얼식으로 만든 건데 제 설명 없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제 영상 다 녹화를 해놨으니까 강의자료와 함께 다시 보시면서 복습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게 반복되는 작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초기에 잘 이게 만드는 장면에 어, 그런 친숙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 얘를 선택하고 사실은 여기서 점점점을 눌러가지고 리셋이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은 그냥 얘를 더블 클릭할까요? 네, 더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한번 더블 클릭을 하는데 바로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뭔가 얘가 프로그램하고 연동되면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연결되는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 요 에디터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미리 세팅된 에디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팅은 나중에 또 바꿀 수가 있는데, 아무튼 대부분은 비주얼 스튜디오, 랑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여기를 더블 클릭했을 때, 이 비주얼 스튜디오 에디터가 나오신 분은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해주십시오. 되는 법은 여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Asset, Script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연동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요. 좀 자동으로 아마 2022 버전이 선택이 됐을 텐데 여기서 보시면 유니티 환경에서 에디트로 들어가시고요. 에디트 내에서 파일인가요? 아닙니다. 에디트가 맞습니다. 에디트 내에서 여기서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프레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프레퍼런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네, 여기서 이런 창이 떠요.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External Tools라는 걸 선택하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External Script Editor라고 해서 저는 이제 뭐 2019를 설치했고 뭐 여러 가지 설치했는데 저는 그중에서 2022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했고 뭐 나는 2019를 쓰겠다 그럴 때 2019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거를 하겠다 그러면 또 새로운 거 뭐 VS 코드를 쓰겠다 그러면 VS 코드를 또 설치해서 VS 코드를 연결할 수 있고 다양한 앱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